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택과 큐 그리고 힙에 대해 발표하게 된 류가입니다. 저는 일단 자료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자료 구조란 무엇일까요? 자료 구조는 컴퓨터에서 처리할 자료를 효율적 관리와 구조화를 위한 학문입니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구성하고 저장하며 처리하는 모든 작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료 처리의 성능과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실제 세계에서 모든 자료에 대한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효율적이기 위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맡은 세 가지 중 첫 번째 스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스택은 모든 원소들의 삽입과 삭제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선형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들어오면서 아래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게 되고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싶어도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때 구조가 한 방향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탑과 또는 피크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를 LIFO라고 하는데 Last Input, First Output.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스택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꺼내고 넣을 때는 푸시와 팝을 쓰게 되는데 푸시를 넣으면 스택에 탑에 있는 원소를 삽입할 수 있게 되고 팝을 하면 스택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원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스택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자 좀 간단한 저희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소스로 만들어 본 건데 스택이란 게 영어 단어로도 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석, 그 쿠션 쌓는 것처럼 쿠션 두 개를 쌓는 쿠션 박스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그것을 배열에 담아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쿠션 박스라는 배열을 선호해 주면서 쿠션 1과 쿠션 2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래서부터 한 개, 그 위에 두 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쿠션들을 정리하고자 나머지 3개의 쿠션들을 3번, 4번, 5번 순대로 차례대로 푸시를 통해 넣어주었습니다. 그럼 이 쿠션 박스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차례대로 쭉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거기서 제가 쿠션 하나 꺼내려고 하면 제가 1번 쿠션을 꺼낼까요? 당연히 5번 쿠션을 꺼내겠죠? 그래서 탑으로 하게 되면 5번 쿠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뺐으니까 새로운 피크가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빠진 4번 쿠션 피크가 되는 것입니다. 스택 구조는 이렇게 실생활에도 있지만 저희가 컴퓨터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컨트롤 Z가 대표적인 스택 구조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나서 실수했을 때 바로 전으로 돌아가죠? 그럼 제일 위에 있던 피크를 하나 지우고 제가 지운 다 전 거. 그게 새로운 피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Q입니다. Q는 얼핏 보면 스택이랑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차이점은 한쪽 끝에서 자료가 삽입되고 다른 쪽 끝에서 자료가 빠져나간다. 이런 방향이 좀 다르다는 것을 눈에 볼 수 있는데 여기는 FIF로 First In, First Output을 사용합니다. 주로 대부분 선형 구조이고 가끔씩 환형 구조를 쓰는데 저는 따로 환형 구조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원소를 넣을 때 푸시를 사용하는데 이 행동을 그냥 푸시라고 하지 않고 NQ라고 말합니다. NQ라고 말하면서 맨 뒤에 데이터를 넣는 것, 즉 원소를 추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신 이번에는 데이터를 뺄 때 deq, shift라는 것을 이용하여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빼게 됩니다. 이 자료 구조의 특징으로는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어차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무슨 순서대로 일을 처리할 때 이 구조를 제일 많이 쓰게 되고 앞으로 저희가 뭘 짜든 만들든 할 때마다 이거의 저장 공간을 이 구조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좋아요.
이것도 제가 실생활에서 담아할 수 있는 거를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 온 거라 조금 허접한데, 이거는 저희가 맛집에 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줄을 네 명이 이 식당 안에 줄 서 있는 경우를 제가 배열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 네 명이 서 있고, 그 뒤에 세 명이 차례대로 맨 뒤에 줄을 서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명씩 주문을 받을 때 먼저 온 사람이 받지 뒤에 분들이 먼저 받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받는 형식을 시프트로 활용해줘서 대큐라는 그걸 합니다. 이거는 제일 순서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아요. 줄 서는 거 놀이기구 가도 있고, 저희 뭐 여기 정수기에서 물 뽑아올 때도 디스펜서 컵이 위에서 놓고 아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선입관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있는 구조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힙입니다. 힙은 아까 잠깐 전에 나왔었는데 그 트리 구조, 이게 그거거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연산을 위해 고안된 이진 트리 기본의 자료 구조입니다. 딱 봐도 나뭇가지가 뻗어 나오는 것 같은 구조여서 트리가 사용되었고요. 이진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고자 그냥 하나의 노드에서 뻗어나올 때 최대 2개까지 뻗어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면 하나는 있어도 2개 이상, 아니 3개 이상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노드에서 2개의 노드가 뻗어나오는 게 보일 때 하나의 노드는 부모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노드가 되고, 여기서 뻗어나온 이 노드들은 자식 노드가 됩니다. 또 이 자식 노드들에서 하나씩 더 뻗어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 자식 노드들의 부모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트리는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자식이 2명 있으면 당연히 이 둘은 형제지간이 되겠죠? 하지만 비교를 할 때 형제지간끼리 비교하지 않고 바로 위에 부모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했을 때 부모가 더 큰 값을 갖고 있다, 이것을 최대입이라고 합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이 값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다, 그럴 땐 최소입이 됩니다. 이 힘의 기준은 부모 노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루트 노드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부모 노드를 이렇게 하나씩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즉 가장 높거나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노드를 루트 노드, 즉 뿌리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쭉 내려오다 보면 자식 노드들이 없는 루트 노드에서 제일 먼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리프 노드라고 하며 완벽한 트리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최소 크기를 비교할 때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힙은 트리 내 중복값이 허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 그림에 위에 파란색으로 숫자를 했는데, 이거는 이 구조를 배열로 놨을 때 인덱스를 표시한 거예요.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데 1로 쓴 이유는 그냥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 제가 일단 1로 시작했고요. 부모 노드 기준으로 이 인덱스 값을 i라고 놓으면 19의 인덱스는 2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자식 노드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4고 여기는 5고. 제가 이 공간 때문에 오른쪽에 놨는데, 그럼 이제 부모 노드가 이 36인 3의 인덱스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i 값이 3이겠죠? 그 자식 노드, 왼쪽 자식 노드는 2i 값을 받습니다. 인덱스가 3이었으니 당연히 6이 되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2i 플러스 1인데, 이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게, 노드를 채울 때 항상 왼쪽 먼저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뭐 값이 이 값이 더 크든 이 값이 더 크든 무조건 왼쪽 인덱스는 2번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정 위치의 노드 번호는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뜻과 같습니다. 뒤에 가면 제가 노드들이 삽입되고 삭제되는 것들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도 여기서 뭔가 삽입돼서 이 노드들이 서로 비교를 하면서 값이 바뀌겠죠. 제가 최대 힙, 최소 힙을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값이 바뀌어서 새로운 값들이 이쪽에 도달하게 되고, 이 19 노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쯤에 있다 해도 이 19 노드 따라한다 해서 인덱스가 여기 2로 따라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고정되는 값이라는 게 이 5번의 뜻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간 복잡도 중에서 로그 n으로 적은 삭제 균형을 가진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맥스 힙, 최대 힙을 보여드리기 위해 구현한 겁니다. 부모 노드가 여기서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여기 중간에 봤는데 이 값이 더 크다, 어디 뭐 여기 사이 값이 더 크다, 이 최대 값보다 크면 그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이건 반대로 최소값입니다. 이건 제가 삽입 구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좀 중요한 것들만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푸시 있죠? 이게 값을 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 힙의 길이에서 마지막 잠시만요. 인덱스 값을 하기 위해 제가 받아온 건데 이게 최대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이게 큰지 안 큰지 비교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인덱스 길이에서 하나 뺀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부모 인덱스는 아까 2배였잖아요. 자식 인덱스 아니지 부모 인덱스 기준으로 자식 인덱스가 2배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나누기 2한 값이 부모 인덱스가 되겠죠? 근데 아까 왼쪽 노드는 2i였고 오른쪽 노드는 2 플러스 i, 2i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럼 그걸 나누기 2로 하면 인덱스 값이 정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을 매스 플로우를 이용해 준 겁니다. 이것은 그냥 버림이에요. 남은 소수점들을 싹 다 버려서 아예 그냥 숫자를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부모 값이랑 노드 값을 비교하게 돼요. 이 수학을 통해서 큰 값을 만약에 부모 노드보다 이제 자식 노드가 더 크다. 그럼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을 여기 표현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부모 노드에서 자식 노드가 올라갔잖아요. 이 부모의 인덱스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받아서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다가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났을 때, 큰 부모를 만났을 때 멈추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면 제가 여기다 18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겠죠? 10이랑 비교해서 10이 졌어요. 10이 내려왔어요. 18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11을 비교했을 때 18이 이겼고 다음은 19랑 비교했을 때 져가지고 여기 18이 이번에 인덱스에 머무는 거예요. 인덱스 머무를 때 형제끼리는 비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11과 14와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삭제 구현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면은 올라갈 때는 부모 노드 하나만 비교하면 됐지만 내려갈 때는 이제 왼쪽 오른쪽을 비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제가 쪼개놨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짚어드리려고 이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위에서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큰 루트 값을 건드리는 거예요. 루트 값이랑 새로운 값을 미리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작은 값이 제일 루트로 올라갔으니까 차근차근 내려가기 위해 이 수학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똑같이 그냥 비교해주고 인덱스 받아오고 비교해주고 인덱스 받아오고 이 과정을 제가 그냥 넣어갈게요.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면 제가 이 10을 넣고 싶은데 루트 인덱스가 19잖아요. 이제 이 자리를 뺐습니다. 뺐고 비교해서 하나씩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다 감사합니다.